반갑습니다. 엑스와 프라샤 전기로 보는 대규모 팀 빌딩 비법, 대형 게임 디자인 조직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넥슨 코리아 EL 게임 디자인실 이문입니다. 네, 발표를 하는 게 항상 긴장되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네요. 가볍게 발표 관련된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발표 개요 설명드리고 가볍게 제 소개를 하고 X 조직과 조직에 대한 포스트모템과 목적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프라샤 전기 조직 포스트모템과 함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조직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조직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개요입니다. 발표를 처음 준비할 때는 포스트모템 조금이랑 게임 디자인 조직 내용 조금이랑 좀 조직 운영 관련 일반론을 조금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왕창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리더이신 분들이나 리더가 목표이신 분들에겐 직군을 불문하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규모 게임 디자인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힌트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분들은 어떤 조직이 대규모 조직에 어울리는지 같은 것에 대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형 게임 디자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발표 앞서서 게임 디자인 조직을 먼저 정의를 해보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게임 기획 조직입니다. 네, 단지 게임 디자인이 게임 기획이라는 말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게임 디자인 조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도에 넥슨의 클라이언트로 입사를 했었고요. 2009년도 즈음에 게임 디자이너로 직군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를 계속 하다가 엑스 때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신작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라샤 전기도 역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 EL에서 공동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X 조직 포스트모템을 하면서 목적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표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모바일 RPG로서는 좀 좋은 액션성 그리고 TPS 시점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의 주목도 받고 성과도 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처음에 제가 딱 합류했을 때는 7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조직이었고요. 전문 영역이 매우 희미했어요. 여기 지금 스크린샷에 있는 게 어떤 분의 주간 보고서인데요. 인벤토리 작업도 하고 시스템 작업도 하고 막 세계관 디자인 작업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전문성이 좀 희미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점점 더 전문성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확장됐을 때도 목적 조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조직을 나눈 이유는 인력 확장으로 좀 퀄리티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후에 론칭 이후에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론칭 이후에 일반적으로 뭐 잘 돼서 인력을 많이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X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런칭을 목표로 인력을 급격히 확장을 했었고요. 여러 파트를 확장한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나서 글로벌 팀과 일본 팀으로 나눠서 조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가 좀 특이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KPI라고 하죠. 완전히 목표의식이 좀 다른 조직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목적 조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X 때는 조직 구조를 목적 조직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목적 조직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어떤 하나의 게임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이 펑션을 하나의 조직에서 다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나리오, 뭐 시스템, 내러티브가 한 팀에서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장단점을 좀 보면은요. HRM의 편의성, 일단 장점을 보면 HRM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HRM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내러티브나 설정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퀘스트 작업이 주로 필요한데 요것들을 좀 바꾸기가 쉽죠. 아무래도 한 팀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가 아무래도 좀 가벼워집니다. 아무래도 발주문서 같은 것들을 좀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팀 하나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오너십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 중에 가장 부각되는 건 전문 요소의 맥락 부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각각 컨텐츠마다 다 다르게 보상 설정을 하면 어떤 컨텐츠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보상 설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조직별 격차도 납니다.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퀄리티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자의 만족도가 기능 조직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너럴리스트 위주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목적 조직에는 되게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게임 디자인 내에 100% 목적 조직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계인데요. 게임 디자인 내의 희귀직군, 예를 들어서 전투 디자이너나 재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내재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게임 디자이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트와 프로그래머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다 내재화하는 팀도 있겠지만 하게 되면 리소스가 낭비가 굉장히 심하겠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우리는 리소스를 많이 쓸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조직이 아닌 이상 하이브리드 조직화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직 구조 설명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네, 이 정도로 하면서 X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조직 포스트모템을 아쉬운 점과 잘된 점들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요. 사실 제가 X를 시작할 때 조직 구조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그냥 전무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라이브만 개발하다 보니까 라이브 조직의 어떤 목적 조직을 그대로 의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마찰들이 있었고 퀄리티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당면한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몇몇 조직들을 기능 조직화했었는데요. 네, 그 조직들이 업무의 마감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그 병목 현상이 심했고 파열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좀 리더 선임 실패가 꽤 많았습니다. 외부 인력 중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합류했을 때나 상위 리더한테 소개를 받아서 리더를 선임한 경우에 조직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리더 교체가 있었던 적이 많았고요. 이로써 많은 리소스 낭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 조직이 목적이 완전히 나뉘었을 때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심지어 거의 다른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됐을 때 역시 대응책도 미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었으면 지금 같아선 훨씬 더 유연하고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아쉬운 점들을 다 잘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는 좀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X 그래도 게임 디자인 조직이 잘 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출시를 했고 그 장점들을 지금도 지금 잘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좋았던 거는 역시 평가를 통해서 조직 빌드업이 됐다는 점인데요. 목적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의 평가 기준을 작용하면 아무래도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배움을 얻었던 게 되게 컸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주니어 육성, 이 부분은 제가 어디 가서나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상대 평가를 통해서 프로젝트 기여도가 시니어보다 좀 작더라도 좋은 평가를 주면서 성장을 독려했던 부분이 되게 주요했고 또 업무를 잘하면 업무 범위를 경력과 관계없이 막 넓혀드려서 주니어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함으로써 지금도 잘 되고 있다라고 좀 자부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리더들, 역시 새로운 리더들이 없었으면 아까 리더들 선임에 많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게임 출시할 수가 없었겠죠. 네. 외부에서 모셔온 리더분들은 많이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조직 내에서 로열티를 쌓은 분들에게 리더를 맡기면 그분의 역량과는 좀 별개로 확실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점, 그리고 그러면서 제 좀 리더관 항상 실력이 제일 먼저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바뀐 부분도 크게 잘된 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X는 아무래도 좀 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짧게 포스트모템을 했고 프라시아 전기 조직 포스트모템을 하면서 게임 디자인 조직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프라시아 전기도 가볍게 프로젝트 소개를 하면 여기 있는 내용대로고요. 기본적으로 전쟁 MMORPG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프로젝트이고요. 차별점으로는 거점전을 통한 공성전의 대중화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가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제가 많이 애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처음 조직에 합류했을 때 게임 디자이너만 20명 정도 되는 조직의 헤드쿼터로 부디렉터였어요. 합류하게 됐는데요. 조직에는 이미 세부 포지션이 좀 있었고 전문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어느 정도 기능 조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20명이 넘는 조직에 최상위 리더로 합류했다는 것은 기존 조직이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때 문제점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결국 확인할 내용은 누군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좀 사정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핵심의 문제는 디렉션과 게임 디자인의 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방향성 논의를 할 때 혼란이 있었고
논쟁적으로 디렉션을 좀 해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일정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일정이 늦어지니까 다른 직군들에게서 좀 신뢰를 잃고 그러다 보니 또 빠르게 뭔가 진행을 하다 보니 판단 보류가 많고 또 방향성 논리 혼란이 오고 이런 좀 악순환 고리에 좀 빠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합류에 좀 집중한 일은 게임 디자인의 언어, 뭐 사실 이런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뭐 명확하게 레퍼런스를 정리해주거나 상상 여지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디렉션을 했었습니다. 네, 합류 5개월 후에 본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점수는 별로 안 좋았지만 사실 저는 별로 점수는 신경도 안 썼고요. 첫 번째 조립이니까요. 네, 나름대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조립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것 말고 훨씬 더 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디렉션, 마이크로해지는 디렉션에 있었어요. 당연히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마이크로한 디렉션을 하면 할수록 게임의 개발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욱이 이 당시에는 20명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40명까지 인원이 늘어났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어떤 역량의 한계로 40명을 다 디테일하게 디렉션하는 건 좀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저 혼자서 상위권자 코스 다 맞춰가면서 모든 것을 디렉션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디렉션을 좀 헐겁게 하면 디렉션의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게임 디자인 조직에 좀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여기 써놓은 세 가지 내용들이 프라시아 전기의 게임 디자인의 조직 문화였는데요. 이것들을 뭐 문서에 써놓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계속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 분기에 우리의 목표 중에 우리는 이렇게 게임 만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시기에 게임 조직 문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단순히 선언만 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무엇일지 좀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하니까 매우 광범위한 주제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보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조직 문화란 한 조직의 암묵적인 사회 질서로 폭넓고 일관된 방식으로 조직원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한다. 이 내용이 제일 많이 와닿았고요. 결국은 문화가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행동과 태도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서로 의존적인 관계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서 네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조직 문화를 전파하고 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사실 비전은 가장 선언적인 내용이고 문서로 명문화되기도 하죠. 네, 게임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 모두가 보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하는 게임 필라가 필요하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 나와야 되고 개발 분위기도 문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 잘 된 비전 문서가 있어야 나머지 조직 문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매치업하면서 완벽하게 해석될 수 있고 해석도 완벽하고 해석의 여지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문서에 이 세 가지 말고 여기 또 소주제도 있죠. 그 소주제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비전을 작성할 때 게임 쪽에 한정된 이야기긴 하지만 좀 두 가지 정도를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게임을 하나만 정하고 하나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완전한 카피캣 게임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게임 레퍼런스라고 하죠. 게임 코어루프는 어떤 걸 레퍼런싱 할 거고 전투는 어떤 걸 레퍼런싱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는 타겟 유저입니다. 타겟 유저도 따라서 역시 의사결정이 굉장히 달라지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고 순위도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채용입니다. 네, 채용은 정말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된 채용은 사실 완성되지 않거나 완성된 조직 문화를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조직 문화 완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리어 패스, 레퍼런스 체크, 면접에서 이런 것들 다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라시아 전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한 게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도였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빌드를 많이 만들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게임 내에 녹여봤는지를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채용이 잘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이것들이 채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약한 고리도 이기도 합니다. 조직 문화에 있어서 역시 잘못된 채용은 완성된 조직 문화를 무너뜨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와 전혀 다른 사람이 합류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약한 고리를 좀
막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채용은 되게 조직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나름 팁처럼 세 가지 조건을 좀 보고 봅니다. 첫 번째는 면접 때 좋았는데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좀 소소한 팁도 있는데 이건 혹시 시간이 남으면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 과정이나 수습 과정에서 전 회사나 조직에 대해서 블레임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의외로 이 경우 본인의 잘못이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블레임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제가 제 어떤 작은 경험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아티클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습 결과인데요. 애매한 수습 결과라고 써놨는데 사실 수습 기간이 뭐 수습들 평가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수습 평가가 3개월 차에 하게 되는데 입사 후에 3주 정도 적응하고 그리고 4, 5주 정도 작업하게 되면 수습 평가 기간이 바로 돌아오거든요. 매우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면 채용의 신중을 기하고 수습 연장을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전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모두 걸리면 채용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혹시라도 두 가지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조심을 하는 이유는 채용이 잘못됐을 때 리더는 정말 괴롭거든요. 특히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별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이 이탈을 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네, 잘하는 사람이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서 채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잘된 채용보다 잘못된 채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커버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평가입니다. 평가는 사실 딱 들었을 때 이걸로 조직 문화를 알 수도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당연히 개인 평가는 성과 측정, 성장 지원 같은 데 사용하는 게 맞는데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문화에 맞춰서 일해달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우리 조직 문화에 맞춰서 더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 프리라이더들을 컨트롤하기도 좋고 또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라는 게 조직을 더 평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기저로 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의 조직의 평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평가를 이용해서 조직 문화를 향상시키냐,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긍정 피드백, 부정 피드백 모두 다 이용하는데요. 긍정 평가는 전파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업무, 긍정 평가를 받은 분에게 누가 봐도 중요한 업무를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회의에 참여를 시켜서 리더가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 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부정 피드백 할 때도 조직 문화에 맞지 않은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어떤 부정 피드백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조직 문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아요. 이걸 잘 챙겨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서 좀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 것, 또 제안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문화에 맞출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 혹은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에 맞출 수 있는지 그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모션입니다. 승진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정말 눈치 없는 사람도 저 사람이 승진했네 라는 거 보는 순간 저 사람 일 잘하나 보다. 왜지? 이런 것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엑스때나 플라자 전기의 경험으로 이 세 가지 프레임으로 필수 조건과 부정 조건을 좀 정리하는 편인데요. 사실 충분 조건은 리더십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필수 조건은 뭐 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하나씩 짚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상위권자의 컨센서스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간 리더를 세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의사결정을 위임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 조건도 당연한 얘기들인데 마지막 내용은 항상 좀 주의하는 편입니다. 경험 위주의 선발인데요. 다시 말하면 경력이 높거나 단순히 프로젝트에 오래 일했다고 리더로서 선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로열티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해서 경험 위주의 선발을 하게 되면 조직 전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잘된 프로모션, 잘못된 프로모션 사례를 막 써놨는데요.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 중요한 것은 필수 조건을 세우지 못했거나 부정 조건에 걸린다면 프로모션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냥 미루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루게 되면 이 중간 리더를 세우려고 했던 상위 리더나 다른 중간 리더들이 엄청 힘들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잘못된 시그널이 나가거나 조직에 이상한 리더가 선임되는 것보단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뭐 이로써 내가 조직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도구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고, 프라샤 전기에서도 포스트모템을 마치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안정된 조직 문화로 게임 출시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잘된 점이라고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성공적인 리더 육성이 있습니다. 조직이 빠르게 늘어났는데도 리더십 공백 상태가 되게 적었는데요. 이거는 아까 X 때 경험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리더가 바로 잘 안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조직 내 사기 저하도 있고요. 또 조건도 맞추기 어렵고 거기다가 이탈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리더를 잘 육성시켰느냐도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가볍게 말씀드리면 성장할 수 있게 업무를 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의 로열티가 쌓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어떻게 기회를 제공하냐면 그냥 자기보다 좀 연차가 낮은 분들한테 코어 시켜보고, 또 그 다음에 연차가 좀 높은 분들한테 점차 리딩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딩 역량도 확인할 수 있고 역량을 함양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된 점은 멜팅인데요. 진짜 신규 합류자를 녹이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사람이든 합류하면 최대한 영향을 빠르게 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합류하게 되면 비전 컨센서스를 빠르게 맞추고 매뉴얼로 하는 온보딩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면서 긴 작업, 멘토링 기간, 커버링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로열티를 그 순간에도 쌓을 수 있고, 또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조직과 개인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포텐셜이 보이면 바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더 큰 로열티를 쌓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열티가 쌓이면 언제라도 주요 의사 결정들을 위임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오너십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이것이 정말 잘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따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 뭐 같이 업무를 했던 분들이 가장 잘된 점이 이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은 기존에 짧게 합류하셨는데도 빠르게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걸 보면서 어떤 더 업무에 힘을 내게 되고, 실제로 더 오래 있으셨던 분들도 새로운 분들이 되게 잘하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더 잘하게 돼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잘 돼서 프라샤 전기도 출시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 잘된 점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도 되게 많았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일부지만 리더 실패랑 채용 실패 물론 있었습니다. 지나가서 보면 X대 실패들 그대로 좀 반복한 것 같아서 아까 소개시켜드린 프로모션이나 채용 과정의 어떤 스크린 과정을 되게 좀 더 많이 추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제가 좀 기능 조직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 조직에 대해서는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X 때 좀 경험해 봤는데, 기능 조직이면 그냥 될 줄 알았던,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 설명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주제입니다. 프라샤 전기에서 기능 조직 이용했고 이후에 조직 구조는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샤 전기의 조직 구조는 뭐예요? 라고 하면 기능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 조직과는 다르게 기능별로 전문가들이 있는, 사실 대형 게임 만드는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뭐 레벨 디자이너, 레벨 팀, 뭐 시스템 디자인 팀 이렇게 있는 구조죠. 이 장점 단점 설명하기 전에 왜 기능 조직을 선택했냐면요. 합류 시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능 조직이 약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상위 리더로 들어갔지만 이걸 막 바꿔가지고 다시 목적 조직으로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한 편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 때 목적 조직이 문제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사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좀 역시 생각한 것도 있고요. 또 언제나 인원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 조직의 장점과 단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점은 높은 전문성입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시면
그분의 퀄리티까지 100%는 못 따라가더라도 뭐 90%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안정적인 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조직 확장의 명확성도 있습니다. 어디가 병목이 걸리는지 눈에 빡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작업 만족도가 목적 조직보다는 좀 높습니다. 하지만 HLRM의 난이도는 높아지고요. 기능 조직보단, 목적 조직보단. 근데 그 회색지대와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가 남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네, 프라시아 전기에서도 딱 합류하자마자 기능 조직을 좀 보다 보니까 바로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합류한 지 7개월 만에 저기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부적인 아레나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좀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해소가 어려웠습니다. 네,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뭐 에픽 퀘스트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을 때 업무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죠. 네, 아주 그림도 예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게임 디자인이라는 게 게임을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서 재미를 올리는 게 게임 디자인의 어떤 본령인데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확인 과정들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끝도 없는 핑퐁이 되는데요. 그때 팀도 다르니까 서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 발주문서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발주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건지 게임을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생기면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프로세스가 복잡합니다. 회색지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예시를 2개 들어놨는데 밑에 것만 설명드리면 레벨 디자인과 전투 밸런스 중에 어디서 사냥터 경험치를 맞춰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전투 밸런스가 일반적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젠 지역을 만들고 싶대요, 레벨 디자인 팀에서. 그럼 그때는 사냥터 경험치는 누가 맞춰야 될까요? 네, 이런 문제가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로운 아레나를 필요하고요. 네,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리더가 생기면 조직원들이 싫어하죠. 조직원들이 당연히 업무가 더 늘어나니까요. 우리 팀원이 힘들어하는 것을 매번 무시할 수 있는 리더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소시오패스가 되어야 매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의 원망을 매번 듣게 되면 적극적인 리더도 어느 순간 적극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X 때 목적 조직도 문제가 있고 프라시아 전기 때 기능 조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두 조직 모두 다 좀 하이브리드 조직을 썼어요. X 때는 목적 조직 위주의 하이브리드 조직이었고요. 프라시아 전기는 목적 조직 위의 기능 조직 위주의 하이브리드 조직이었습니다. 사실 게임 회사가 딱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 조직이잖아요. 게임 팀별로 목적 조직이 돼 있고 뭐 기능 조직으로 총무팀, 인사팀 같은 조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조직이 해결되느냐라고 하면 문제가 좀 줄어드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장점을 섞으려고 했는데 단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상황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회색지대, 작업도 만족도와 이거 다 프라시아 전기에서 해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고요.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건 계속 남습니다. 네,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요.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더가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레이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레이드를 만드는 리더가 있고 레벨 디자인에 퀄리티 어사인을 하는 리더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이런 조직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7년도 기준으로 84% 정도가 이런 조직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근처에서 딱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유명할까요? 네,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은 PD 중심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각 전문가의 조직들이 따로 이렇게 발령 같은 거 받아서 파견 같은 거 나와서 하는 조직이니까요. 네, 저도 이거 운영 안 해봐서 이 문제점이 정말 있는지 이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딱 생각해봤을 때 그냥 문제점 떠오르는 거는 명령체계랑 보고체계가 이원화되는데 괜찮아? 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죠. 또 너무 많은 리더들이 선임되는데 실무는 누가 하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 이미지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희귀 직무자의 경우에 한 작업자가 너무 많은 목적 조직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점들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요즘 세상에 뭐 우리가 뭐 보고 하는데 뭐 페이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올라오고 공유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리더 선임하는 거 리더도 일하면 되지. 요즘에 다 일하는 리더들이 기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해소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 구조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각각 장단점은
장점이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리더나 조직 성향에 따라서 조직 운영 구조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현재 프로젝트 EL 같은 경우에는 현재 셀 조직, 매트릭스 조직으로 이후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 조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조직의 지금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잡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막 벌써 거의 한 30분 넘게 발표를 드렸는데요. 네, 핵심 노하우 2가지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X대와 프라자 전기로 얻은 대형 조직 운영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2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조직 문화입니다. 대형 조직일수록 조직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비전을 잘 세우고 채용, 평가,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뿌리내리게 해야 됩니다. 저희 조직 약간 자랑을 좀 하면 EL은 이런 조직 문화를 게임 디자인 조직의 얘기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 유저를 위해서 의사결정해야 되고 플레이 결과물을 가지고서 게임 디자인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레거시에 대해서 의심을 항상 하면서 게임 개발해야 되고 게임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서 언제나 경계 없이 일한다.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 문화를 미리미리 가져놓은 이유가 결국은 조직 문화가 잘 정착돼야 더 많이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위임이 돼야 리더와 중간 리더, 조직원 모두가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족하면서 일을 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하는 게임 제작 팀이면 팀일수록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조직 구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 구조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직원의 역량과 규모, 조직의 어떤 생리, 또 조직이 바라는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직 구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비용들이 낮아짐으로써 더 질 높은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였고요.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